네, 반갑습니다. 고박사의 10분 경제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셔서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제, 그다음에 강의, 그다음에 종목 추천 이렇게 세 가지 콘텐츠를 준비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10분 경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경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 특히나 오늘 공매도 이슈가 조금 나와주면서 2차 전지만 좀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왜 시장은 좋은데 내 종목은 반등하지 않고 오늘 2차 전지만 반등을 했는지 2차 전지가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반등을 할지 계속 2차 전지만 강할 건가 아니면 그 이후에는 어느 섹터가 좀 강할지 같이 한번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11월 6일 오늘이죠. 오늘부터 해서 8개월 동안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러니까 8개월 동안이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했는데 제가 앞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갑작스럽게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나온 내용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봤더니 좀 늦긴 했지만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표심을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좀 나서서 이렇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근데 한 가지 좀 더 아셔야 되는 것보다 원래 지금 약 2,500 종목 조금 넘게 상장이 되어 있는데 코스피 200 종목 그다음에 코스닥 150 종목만 현재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허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까지 안 하게 되면서 지금 전면 금지가 된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 총 350 종목만 현재 공매도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거를 전면 금지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섹터가 2차 전지였습니다. 2차 전지였기 때문에 오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면서 2차 전지 종목대니 관련된 섹터가 가장 크게 반등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200 종목이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지만 가장 많이 빠진 게 2차 전지였습니다. 요거 비교를 잘 해볼게요. 제가 지난 영상 10월 25일, 6일에 올린 영상인데요. 보시게 되면 포스코홀딩스가 20%대, 20%, LG에너지솔루션 20, 마이너스 20%, 퓨처에 마이너스 30%, 이게 30%대, 20%대 빠졌던 종목들이 전부 다 뭐다? 아니, 네 번 아니고요. LG화학, 삼성에디스, SDI,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에코프로 시리즈, LNF 포스코 전부 다 많이 빠진 거는 뭐다? 네, 2차 전지다. 공매도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뭐다? 2차 전지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공매도를 하고 나면 공매도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없는 걸 빌려서 먼저 팔고 싼 값에 다시 사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판 거예요. 미리 팔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저가에서 사서 갚아야 됩니다. 다시 사서 갚는 걸 숏커버링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숏커버링 관련해 가지고 이슈도 분명히 나올 것이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강력하게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줬어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자의 공매도 기간별 순위를 보시면 자, 포스콜딩스 마이너스 6%대, 포스코 퓨처의 마이너스 6%대 다 돌아왔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거의 다 돌아왔습니다. 마이너스 30%, 40%까지 빠졌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다 돌아왔습니다. 에코프로 좀 남았고요. LNF도 좀 남았고 거의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거의 다 오늘 한 방에 다 거의 다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지금 2차 전지가 상승을 할 것인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왜냐면 보통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악재는 공매도가 상당히 크다. 그런데 악재가 소멸된 거예요. 호재가 나타나면서 시장에 부각이 되고 급등할 수 있고 상승이 나와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뭐다? 악재가 소멸되면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조금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상황에서는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죠. 오늘 또 상한가를 쳤으니까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는 있지만, 랠리를 타고 조금 더 가기에는 제 생각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지금으로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도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두 번째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두 번째 중요한 이슈는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 아래로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슈가 나왔고, 저는 장중에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니까요. 오늘 종가상 1297원 마감했는데, 공매도 전면 금지에 따른 국내 증시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 때문에 국내 증시가 상승을 해서 환율이 하락한 게 아닙니다. 이거 좀 뉴스 좀 잘못 나와가지고 한번 짚어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예요. 원래 달러라는 건 아시는 것처럼 달러, 금, 요런 것들 딱 떠오르시는 게 뭡니까? 네, 안전자산입니다. 안전자산이에요. 경기가 힘들고 증시가 빠질수록 안전자산 쪽에 돈이 쏠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가 상당히 상승을 하고 계속해서 높은 1350원대 계속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어떻게 됐다? 네, 안전자산에서 이제 리스크 자산이라고 하는 증시로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원달러가 빠진 거지, 환율이 지금 하락을 한 것이지, 공매도 전면 금지랑 국내 증시 상승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걸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미국 10월 고용 보고서가 시장 예상보다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미국의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강력하다라고 지속적으로 지표가 발표가 되었었는데, 어떻게 났다? 고용 보고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발표됐다. 이게 뭡니까? 이제는 고용이 잘 안 된다. 예상치보다 안 된다.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금리 인상 더 못 시킬 것 같다. 딱 이렇게 되면서 안전자산에서 리스크 자산으로 이제는 금리 인상,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금리가 하락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 때문에 환율이 빠진 거예요. 이거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는 좀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기서 우리나라 좀 중요한 거는 뭡니까? 환율이 상승을 하면 외국인들은 어떻다? 네, 외국인들은 팔고 나갑니다. 그런데 환율이 하락하면서 어떻게 된다?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한다. 요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도 굉장히 핫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일단은 어느 정도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던 상황에서 쇼커버링이 좀 들어와 주고,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다 이제 메꿨습니다. 다 메꿨고 다 반등이 크게 나와줬기 때문에 거의 다 반등을 해줬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겠고, 앞으로는 반도체에 강한 수급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10분 경제 이렇게 좀 마감을 하도록 하겠고요. 2차 전지에서 물리신 분들, 제가 2차 전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영상에서도 2차 전지 반등할 거다, 강하게 반등할 거다, 공매도 얘기도 말씀드리고 세 가지 악재 말씀드리면서 강하게 반등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탈출 기회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세 가지 테마 중에 제가 오늘 경제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종목 추천도 지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강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짧은 시간, 그러니까 바쁘시니까요. 짧은 시간 좀 10분 정도만 내주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많은 도움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버튼도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내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